그냥 취미야. 그 나름대로 행복하겠지라고 하세요.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지금은 좀 너무하다고 느껴져요. 이거는 굉장히 조금 밸런스를 빨리 잡아야 되는 문제인 거죠. 안녕하세요, 왕수띠님. 좀 답답하고 복잡한 마음으로 글을 씁니다. 저에겐 아이돌을 정말 좋아하는 동생이 있어요. 좋아하는 건 좋습니다. 누군가를 열심히 응원하고 좋아하는 마음은 예쁘다고 생각해요. 근데 요즘은 그게 너무 지나친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동생은 평소에 공부도 거의 안 하고 친구들이랑 어울리지도 않아요. 운동도 전혀 안 하고요. 주말엔 방에만 틀어박혀서 씻지도 않고 하루 종일 컴퓨터로 아이돌 영상만 봐요. 학교 끝나면 또 반복이고요. 제가 보기엔 건강도 생활도 너무 방치된 것 같아서 속이 타들어가요. 근데 문제는 엄마예요. 엄마는 저 나이 땐 다 그래. 그냥 취미야. 그 나름대로 행복하겠지라고 하세요.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지금은 좀 너무하다고 느껴져요. 동생이 현실을 전혀 안 보고 있는 것 같아서요. 저는 엄마를 설득해서 동생이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은데 도무지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동생의 취미를 무조건 나쁘게 몰고 가고 싶진 않지만 지금 이대로 두는 것도 너무 아닌 것 같아서요. 왕수지님, 제가 어떻게 말을 꺼내야 엄마가 이 상황을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동생이 스스로 변화할 수 있게 도와줄 방법이 있을까요? 이 집안은 도대체 어떤 집안인지 사연자의 글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들린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참 난감하네요. 이 동생은 아이돌에 빠져 있고 엄마는 뭐 지 나이 땐 다 그런 거지 뭐 그렇게 유난이야 뭐 이런 식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이분 말대로 어 맞아요. 뭐 아이돌 팬덤을 좋아한다 이런 얘기하는 거 보니까 대략 이 사연자의 나이는 거의 뭐 중학생 내지 고등학생인 것 같은데 어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 팬덤 문화 정말 좋아요. 학부를 다녔을 때 논문을 하나 썼는데 그 학부 논문 중에 하나가 팬덤 문화와 이제 청소년들의 그 관계를 이제 빗댄 내용이었어요. 그 이제 그거는 이제 뭐 학사 논문이니까 뭐 이제 학위로 쳐주진 정식 논문은 아닌데 제가 그거 가지고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연구 보고서를 썼는데 학생들에게 있어서 팬덤 문화가 일종의 이 청소년이 갖고 있는 고유의 문화이고 그리고 청소년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자 혜택이에요. 정말 중요하죠. 만약에 그 특권과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 그러면은 청소년 시기에 이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니까 문화와 동떨어진 사람이 돼버리는 거니까 이것을 이 청소년을 이해하려면 청소년이 또 청소년의 관계에 들어가려면 이 문화를 이해하고 그 문화의 고유에 속해 있어야 되는데 그게 팬덤이에요. 팬덤 좋죠. 아이돌을 응원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교류할 수 있고 커뮤니티를 할 수 있다는 거. 그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게 어느 정도 적정하게 밸런스가 유지돼야 되는데 밸런스가 유지되지 않고 너무 한쪽으로 아이돌에게만 집중이 되어 있다.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이돌을만 보고 있다. 그리고 학습지를 사야 되는데 그 학습지 돈으로 아이돌의 음반을 샀다. 굿즈를 샀다. 뭐 학원을 가야 되는데 아이돌 콘서트를 갔다. 너무 밸런스가 안 맞다. 이러면은 이거는 그때부터 그들만의 문화이지만 이거는 그때부터 문화로 인정이 되지 않아요. 이거는 중독에 들어가 버리는 거야. 중독.
모든 것은요, 밸런스가 안 맞는 순간부터 중독이 돼요.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관계에서도 내가 너무 한쪽 관계에만 치중한다. 내 일상을 다 팽개쳐버리고 관계에 집중한다. 그럼 그것도 관계 중독이 돼버리는 거예요. 휴대폰도 마찬가지. 내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휴대폰만 집중하고 있다. 휴대폰이 없으면 불안하다. 그러면은 이것도 일종의 중독이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파민 중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너무 자극적인 것만 찾아요. 자극적인 거. 음식도 자극적인 거 찾고요. 영상도 자극적인 거 찾고요. 콘텐츠도 자극적인 것만 찾아요. 말도 그래서 자극적으로 해요. 희한해요. 모든 걸 다 자극을 추구를 해요. 근데 이 자극 추구가 일상생활 영역까지 침범하면 이것마저도 중독이 돼버리는 거예요. 다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제 왕소리 씨, 그렇게 따지면 만사가 다 중독일세. 네, 만사가 다 중독이에요. 우리가 너무 드러난 것만, 뭐 컴퓨터 중독, 게임 중독, 휴대폰, 스마트폰 중독, 뭐 관계 중독, 이런 것만 중독으로만 봤지 다른 범주 내에서는 중독으로 안 보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을 안 하는 것뿐이에요. 눈만 돌렸다면 다 중독거리가 돼요. 음식도 너무 많이 먹으면 중독이에요. 왜?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너무 한쪽으로만 균형 잡히지 않고 너무 한쪽에 치중되어 있다 그러면 중독이 되는 건데, 마찬가지로 아이돌 팬덤 너무 좋아요. 하지만 지금 말 그대로 진짜 지나쳤어요. 만약에 평소에 공부도 거의 안 한다. 친구들이랑 놀자고 해놓고선 얘가 아이돌에만 빠져 있다. 아니면은 몸을 관리해야 될 정도로 좀 신경 써야 되는데 관리 안 하고 막 이제 아이돌만 보고 있다. 앉으나 서나 누우나 도르나 막 아이돌만 보고 있다. 지 몸은 소세지가 되어가는 것도 모르고 막 저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주말에 좀 나와가지고 같이 좀 시간을 보내면 좋을 텐데 방문 꽉 잠그고 나오지도 않아. 계속 아이돌만 봐. 문제 있는 거죠. 만사가 다 방치돼 있어요. 근데 또 당사자의 말을 또 들어보면 또 당사자는 또 다른 얘기 할 거. 나는 내 나름대로 관리하고 있다. 공부할 거 하고, 친구들이랑, 만날 거 만나고, 뭐, 그런다. 누나라는 사람이 보이는 것만 봐가지고 그러는 거다. 나 나름대로 관리 잘한다. 막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근데 뭐 나름대로 뭐 진짜 뭐 본인이 나름대로 다 철저하게 하고 엄마가 봤을 때는 뭐 나름대로 괜찮다 그러면 이거 얘가 이상한 거예요. 얘가 이상한 건데, 근데 지금 굉장히 절박한 거 보니까 거의 이 사연자의 내용이 거의 맞다고 봐야 되겠죠. 거의 옳다고 봐야 되겠죠. 정말 중요한 문제, 이거는 진짜 큰일 날 문제인 거예요. 이거는 큰일 날 문제는 큰일 날 문제라 그러면 또 이거 뒤지게 막 같은데, 이거는 굉장히 조금, 밸런스를 빨리 잡아야 되는 문제인 거죠. 밸런스를 빨리 잡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에, 일정 시간을 좀 어느 정도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죠. 뭐 공부에 집중을 하든 뭘 하든, 하는 건데, 뭐, 물론, 이 아이돌 취미가 이제 본인의 가진 시간 중에서 거의 쪼개가지고 하는 게 건강한 생활인데, 이 시간이 종잡을 수 없이 너무 많이 쪼개져 있다. 많이 일상을 취미한다 그러면 이거는 바로 잡아줘야 돼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바로 잡느냐. 면은, 이거는 이제 당사자의 노력이 굉장히 필요한 거고, 그런 건데, 당사자가 이것에 대해서 본인이 조금 심각하다고 깨달아야 돼요. 심각하다고 느껴야 이제 슬슬 변화가 되는데, 그냥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냥 이 자체가 낙인 거예요. 이 자체가 낙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깨달으려면 멀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왜? 얘는 이게 낙이니까.
깨달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를 다짜고짜 고쳐야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좀 이해하려는 문제로 봐야 되는 거죠. 이해하는 문제로. 누구를 이해해야 되느냐? 이 문화를 이해하려는 게 아니라, 동생을 이해하려는 관점. 동생이 왜, 이 아이돌에만 이렇게 시간을 많이 쓰고 있을까? 어, 공부해야 될 시간에 아이돌을 보고 있는 이유는 뭘까? 그리고, 친구들이랑 어울리지 않고 아이돌을 보는 이유는 뭘까? 운동을 해야 되는데 왜 아이돌만 볼까? 이것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얘가 왜 이럴까? 얘가 왜 이럴까? 그러면은 그 답을 내려보면은 그거에 대해서 뭐 대화를 해본 대화도 해봐야 되겠죠. 너 혹시 왜 이렇게 아이돌만 열중하는 거냐? 집중하는 거냐? 뭐, 동생 입장에선 짜증나가지고, 뭐, 그냥 좋은 거 어떡하라고! 그냥 좋아! 별거 없어! 어, 좀 참견하지 마! 저리 가, 쌤!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지켜봐야죠. 이걸 지켜보는 거죠. 이 상황을. 동생이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 이렇게 쭉 지켜보는 거죠. 제가 너무 과도하게 오버 게이지를 해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겠는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로 봤을 때는 동생에게는 스트레스를 풀 수 있을 만한 탈출구가 그동안 없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저는 살짝, 이 느낌이 오는 게 그거예요. 저도 살짝 이걸 느껴봤는데, 저는요, 운동도 못 해가지고 운동으로 스트레스 풀려면 스트레스에 더 쌓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한때 이제 어쩌다 보니까 저도 이제 노래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노래를 좋아해서 노래 들으면서 공부하고, 노래 들으면서 뭐, 이동도 하고, 노래방도 자주 가고 막 그랬어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어떤 가수한테 딱 꽂혀가지고 그 가수의 덕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완전 신세계였어요. 그 가수가 내 눈앞에 막 돌아다녀. 와, 너무 좋아. 그리고 그 사람의 굿즈를 갖고 있다는 게 너무 좋아. 그걸 가져야만 내가 막 스트레스가 풀려. 그 사람의 음반을 사야만 내가 막 스트레스가 풀려. 막 이런 게 있어요. 그걸로 막 스트레스가 풀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한동안 거기 미쳐가지고 제가 아티스트 아래로 쓴 돈이 거의 20만 원이었나 그 정도 썼을 거야. 그래가지고 엄마가 너 이 새끼로 와봐. 한 달에 지출이 뭐 이렇게 많이 나가 이러면서 추궁당할 정도. 그때는 내가 알아서 한다고 이러면서 막 그랬는데, 궁극적으로 따져봤을 때 저는 그동안에 스트레스를 풀 만한 곳이 없었어요. 다 너무 이제 누르고 있었다가 이제 하나의 통로를 딱 발견을 한 거예요. 하나의 딱 뭔가 이렇게 했는데 너무 좋아. 막 이렇게 신나게 신났던 거야. 근데 이제 그 신난 게 그 이상을 넘어서 이거는 내가 좀 내가 좀 간절한 마음이 든 거야. 간절한 마음. 뭐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냐. 이, 이 사람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걸 수도 있는 거고, 제가 이걸 어쩌다가 지금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너무 신이 났던 거야. 너무 신이 났어요. 왜냐? 그걸 하는 순간, 진짜 요즘 말하는 그 도파민이 지대로 터져버린 거예요. 막 이제, 누군가의 노래를 듣고, 저는 사실 콘서트는 가본 적이 없는데 음악방송을 갔었어요. 친구 따라서 음악방송을 갔는데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내 눈앞에 딱 나타나. 거기서 그 이상의 도파민이 딱 터져버린 거야, 막. 그러니까 너무 좋으니까 매번 보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 거야. 그 사람 제대로 빠져버린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영상을 그 사람의 노래 영상도 보죠. 그 사람의 음반 사죠. 그 사람의 굿즈 사죠.
친구랑 놀자 그러면 친구들은 별 감흥이 없어. 이미 연예인이 본 것에 이미 그 큰 도파민이 터져버려가지고 여기에 막 눈이 뿅 가가지고 내가 막 하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가는. 그렇게 해가지고 스트레스를 막 풀리니까 이게 하나의 스트레스의 해소의 수단이 돼버린 걸 수도 있는 거죠. 된 거죠. 마찬가지로 이 동생도 스트레스의 수단이 한동안 없었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갑자기 스트레스가 해소가 됐는데 이게 스트레스 해소가 막 이렇게 쭉 이렇게 살살살살 스트레스가 이렇게 풀린 게 아니라 한동안 했다가 팍 치고 올라간 그 지점이 있는 거예요. 그 해소 지점이 팍 치고 올라갔던 그때에 만났던 게 아이돌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아이돌 때문에 스트레스가 풀리면서 이 아이돌을 향한 뭔가 갈망, 간절함, 아이돌 활동에, 아이돌 팬덤 활동에 대한 그 희열이 너무 좋으니까, 그걸로 해서 스트레스를 풀었으니까, 이것이 나의 스트레스 해소의 수단이구나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스트레스 해소로 이 아이돌에 집중되지 않았나, 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주변의 친구들을 봤는데, 아이돌 얘기 안 할게요. 아이돌 이름 얘기할 뻔했어요. 아이돌 가수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요즘 잘 나가는 아이돌 가수래. 근데 나는 그 아이돌 가수에 대해서 몰라. 그러니까 왠지 내가 이 세계에서 고립감을 알게 모르게 느끼는 거야. 근데 내가 그 고립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아이돌을 알려고 한 거야. 아이돌을 알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돌에 대해서 눈이 딱 떠진 거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이 관계 실제로 또 친구들이랑 아이돌에 대해서 얘기했어. 그 아이돌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아이돌에 대해서 너무 대화가 잘 맞으니까 어쩌다 보니까 또 그 아이돌을 찾게 되고 찾아보게 되고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까 막 이러면서 또 하게 된 거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돌에 이렇게 잡힌 게 아닐까. 그런 거죠. 제가 봤을 때는 후자의 가능성은 좀 그렇게 많지는 않고 아마 전자의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요. 뭐 이게 아니라고 하면 뭐 어쩔 수 없긴 하지만 전자의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이 사연 쓰신 분이 동생이 어쩌다가 아이돌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까? 이거를 조금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걸 이해하고 그리고 나서 동생한테다가 너 이거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하지 마, 저렇게 하지 마. 이런 말을 하기보다는 나름대로 조금 밸런스를 맞출 수 있도록 사연자가 동생한테다가 뭐 시간 약속은 아니더라도 한 번씩은 동생이랑 좀 살가운 대화? 이렇게 하면 좀 진짜 힘들죠. 대화하는 거 진짜 힘들어요. 가족끼리 대화하는 진짜 힘들어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잘못된 방법인 것 같은데, 동생을 이해한다면 조금 동생의 활동을 같이 한다거나 아니면 동생이 아이돌에 대한 거 이외에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먼저 끌고 가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를 강제로 끌고 가면 힘들어요. 강제로 끌고 가면 얘는 기빨려 해요. 얘는 막 귀찮아해. 막 싫다고 막 발버둥 칠 수 있어요. 두고두고 이제 넌지시 이제 자연스럽게 끌고 가야 되는 거죠. 같이 운동 나갈래? 안 갈래? 뭐지? 또 한번 뭐 생각나는 거 있으면 뭐 할래? 해볼래? 갈래? 뭘 계속 하는 거죠. 안 되면 언제 때까지? 될 때까지. 안 되면 될 때까지. 오늘은 때가 아닌지, 오늘은 때가 아닌가 보네. 알았어. 오늘 운동 갈래? 알았어. 다음에 또 갈래? 운동 갈래? 뭐 이제 안 간다고. 다음에 그럼 가는 거다. 다음에 꼭 가자. 이러면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이 외부의 세계로 끌고 올 수 있게끔 인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인도를. 살면서 제일 어려운 일이 전도예요, 전도. 예. 이 아이돌 세계에 있는
동생을 외부 세계로 전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만큼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좌절하지 말고 될 때까지 자연스럽게.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이 얘기 해주세요. 지금은 이미 가족들에게도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지금은 너무 한도가 너무 오버된 것 같다. 거의 뭐 일상생활을 안 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 지금 얘 밥 먹자 그래도 밥 먹으러 나오지도 않고 계속 아이돌만 보고 방에서도 아이돌 노래 쳐부르면서 소음공해 일으키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미 범주를 넘어섰다. 학교 가서도 학업에 지장을 겪을 정도면 이거는 조절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딱 해줘야 가족들도 적극적으로 조금 나서서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는 아니에요.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한 명확한 걸 얘기를 해줘야 그 상황이 어느 정도 인지가 되고 이렇게 동생을 외부의 세계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가족들에게 사실을 바르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가족들을 적극 활용해가지고 같이 이거를 해결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게 있고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도 정 안 된다. 내가 얘를 어떻게 끌고 올려 했는데도 안 되고 가족들도 이제는 도저히 손을 안 쓰려고 한다. 그러면은 상담실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아요. 상담실. 여기서 말하는 상담실은 얘만 데려가는 게 아니라 나도 가고 얘도 가고 해서 같이 상담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나는 이 동생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나는 또 얻는 거고 동생은 또 동생 나름대로 뭔가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을 또 스스로 자신이 솔루션을 받는 거니까 하여튼 모든 거는 다 같이 가야 된다. 혼자 시키는 게 아니라 같이 가서 끌고 가야 된다는 거. 요거를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잘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불러 모으세요. 아니면 정말 내 주변에 힘든 친구가 있다. 걔만 보내지 말고 걔 멱살 잡아가지고 같이 오세요. 저만의 빛 비춘다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빛을 비추는 그러한 빛 비추다 강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또 하는 그런 빛 비추다 강연이 되기를 바랍니다.